뉴스 브리핑. 펠로시 하원 의장과 문우신 장관 사이의 경기 부양 법안 협상이 막바지에 와 있는 모습입니다. 펠로시 하원 의장은 당초 화요일 저녁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선거일 이전에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지만 어제 통화에서 생산적인 진전이 있었다면서 오늘도 계속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어제 기자들에게 이번 주말까지 뭔가 끝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진보 언론들은 미치 매코넬 상원 의원이 백악관 측에 선거 전에는 펠로시와 합의하지 말라고 촉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공화당이 이끄는 상원이 경기 부양 법안 합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보도인데 어제 상원에서는 5천억 달러 규모의 구제 법안이 표결에 붙여져 찬성 40대 반대 57로 부결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공화당 의원들도 여러 명이 반대표를 던진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FBI는 연방상원의 론 존슨 국토안보 및 행정위원회 위원장이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해 헌터 바이든의 노트북을 비롯한 추가 정보 요청에 대해 어제 답변 서한을 보냈습니다. 서한에서 FBI는 현재 수사 중인 어떠한 사건 혹은 사람 혹은 사물의 존재에 대해 확인도 부정도 할 수 없다면서 지난 19일 국가정보원장이 발표한 공개 성명 외에 더 이상 추가로 제공할 정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존 래드클리프 국가정보원장은 델라웨어 수리점에 노트북을 두고 간 것으로 알려진 것은 어떤 부정행위 캠페인의 일환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이 노트북이 바이든 후보를 겨냥한 러시아 정보기관의 공작일 수 있다는 민주당 측의 주장과 상충하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조지아주에서는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금 유리하게 나오는 것과 달리 연방 상원 선거 여론조사는 민주당 후보들이 지지율을 더 올리고 있어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폴스터가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유권자 75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의 존 오서프 후보와 공화당의 데이빗 퍼듀 후보는 모두 43%로 동률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한 달 전에는 퍼듀가 41%로 37%인 오서프를 앞서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회 전문지 더 힐은 지난주 퍼듀 의원이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부통령 후보의 이름을 더듬으면서 이상하게 발음한 것이 큰 논란거리가 되면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는데 애틀란타 유력 일간지 AJC는 퍼듀 의원이 오서프가 홍콩 회사에 다큐멘터리를 판매한 것을 가지고 중국 정부의 돈을 받았다고 잘못 공격한 것이 화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NSA가 중국 당국의 후원을 받는 해커들이 자주 사용하는 25가지 사이버 취약점을 제시하면서 기업과 기관의 컴퓨터 보안 관계자들에게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주문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NSA가 제시한 취약점 목록 가운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즈, 시트릭스 시스템즈의 원격 근무용 제품을 비롯한 잘 알려진 소프트웨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지난 5월에는 중국의 해커들이 코로나19의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에 관련된 정보를 몰래 훔치기 위해 보건, 의학, 연구 조직들을 해킹 목표로 삼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텍사스 댈러스에 거주하는 한 30대 여성이 지난 7월 25일 애리조나주에서 텍사스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했다가 이륙 전 호흡곤란을 호소한 끝에 이동식 탑승교 위에서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여성이 평소 기저질환을 갖고 있었고 사망 당시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난 18일 댈러스 카운티 보건복지국이 발표했습니다. 댈러스 현지 언론들은 젊은 사람들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증거라며 고위험군이 아니라고 해서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을 거란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는 어제 전기차 생산을 늘리기 위해 미국 내 공장들에 22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트리플 제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트리플 제로는 사고 제로, 배기가스 제로, 정체 제로를 뜻하는 것입니다. 특히 GM은 2023년까지 최소 20개의 새 전기차 모델을 출시할 계획인데 어제 행사에서는 GMC 허머 픽업 트럭을 공개했습니다. 허머 전기 트럭은 최대 출력 1000마력으로 3초 만에 시속 60마일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충전으로 350마일까지 주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NBC는 내년부터 본격 생산에 돌입하는 허머 전기 트럭이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보다 먼저 시장에 출시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시카고의 인구 이탈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고 시카고 트리뷴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업데이터의 분석 자료를 소개하면서 지난 3월 1일부터 9월 30일 사이 시카고시 유입 인구는 전년 동기 대비 8%만 늘어난 반면 유출 인구는 19%나 급증했다고 전했습니다. 시카고를 떠난 이들이 교외 도시를 제외하고 가장 많이 옮겨간 곳은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등 소위 선벨트에 속한 주였고 미시건, 인디애나, 위스콘신 등 인근주들이 그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업데이터 측은 코로나19가 촉매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하며 일자리 불안과 재택근무 전환,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더 넓은 공간을 원하는 경향 등이 합해져 새로운 이사 패턴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어제 미국의 43개 주 또는 자치령에서 온 방문자를 대상으로 14일간 격리를 명령한다고 밝혔습니다. 격리 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지난 6월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플로리다 등 9개 주를 대상으로 시작된 방문객 2주 격리 명령이 어제 애리조나와 메릴랜드 주가 추가되면서 4개월 만에 43개 주로 확대된 것입니다. 임원 중 한 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행사 일정을 일단 보류했던 동남부 한인의 연합회가 당초 계획대로 오는 11월 7일 신구회장 이치 임식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원 28명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데 따른 것입니다. 당초 양성 판정을 받았던 임원도 자가격리 이후 균핵 카운티 보건당국으로부터 직장에서 일을 해도 좋다는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회 측은 철저한 방역 수칙에 따라 최소한의 초청 인사들과만 이치 임식을 개최하기로 하고 유튜브를 통해 행사를 생중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방탄소년단 상품의 통관을 금지했다는 보도에 대해 중국 해관 등 정무 부부는 그런 정책을 내놓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한중 우호 교류와 호혜 협력을 촉진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무책임한 보도와 논평으로 양국 관계가 지장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안녕하십니까, 홍성고 기자입니다. 경기부양법안 협상이 지금 날이 다르게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제는 트럼프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직접 통화를 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경기부양법안이 곧 타결을 보게 될 것 같다, 합의를 보게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이제 어제까지 합의가 돼야 그래야 선거일 전에 경기부양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 상하원, 양원을 통과할 수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어제 문우신 장관하고 펠로시 하원 의장하고 전화 통화를 한 이후에 하원 의장이 지금 말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번 주말까지 협상을 계속해서 합의가 이번 주말 안에 이루어지길 바란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말이 좀 바뀌었는데요. 그런 말이 바뀌게 되는 과정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경기부양법안이 선거일 전에 통과되기를 강하게 지금 원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펠로시 하원 의장 역시 이 법안을 성사시키는 것을 원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민주당 당 자체가 이 노동자 계급이라든가 이 일반 서민들을 보호하고 대변하는 그런 당론을 가지고 있는 당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 경기부양 법안을 통과시켜서 소상공인들 그리고 노동자들, 그러니까 월급을 받는 이 노동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책을 본인들이 펼쳤다라는 것을 좀 어필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역시 본인이 지금 이끌고 있는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경기가 계속 죽지 않고 살아났다라는, 그리고 더더군다나 V 쉐입을 그렸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3월 초부터 급격하게 경기가 나빠졌던 것이 완전히 다시 급격하게 경기가 좋아지는 형태로 다시 회복된다. 이런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시중에 자금을 좀 풀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시중에 자금을 풀겠다라는 예고가 나올 때마다 증시가 거기에 반응해서 계속 활황을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상당히 많이 회복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시중에 돈을 풀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의 지금 경제정책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 경기부양법안 합의는 이루어야 하는 그런 것이죠. 근데 지금 엇박자를 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상원, 미치 매코넬 상원의원이 지금 백악관 쪽에다가 선거일 전에는 합의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와 있는데요. 미치 매코넬 상원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법안의 합의를 반대한다라는 내용은 아니고요. 처음부터 히어로즈 액트에 대한 반감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 히어로즈 액트라는 이 경기구제 법안 자체가 실제로 필요한 업체라든가 개인이라든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에 피해를 입어서 거기에 대한 복구를 위해 돈이 필요한 계층이 아닌 지방정부라든가 주정부라든가 이런 곳들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게 이제 한 가지 이슈이고요. 또 한 가지 이슈는 불법 체류자들도 혜택을 주게끔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상 보면은 그렇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은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를 좀 강화하고, 그 다음에 양성 반응을 보인 환자들을 추적하는, 역학 추적이죠. 추적하는 그런 것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인력이 더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금이 더 들어가야 된다 한 그런 예산 편성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 부분에 민주당 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신분에 관계없이,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 검사 비용 무료로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공화당 쪽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낸 세금을 이게 불체자들이 쓰게 해서 되겠느냐? 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불체자들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위에 다른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입주자들, 세입자들이 지금 당장 직장이 없고 오랫동안 휴직을 하면서 집에서 월세를 못 내니까 쫓겨나지 않도록 강제 퇴거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그래서 그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월세의 일부분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 그 불체자한테도 그런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거죠. 그리고 뭐 푸드 어시스턴트 있지 않습니까? 식품 같은 거 지원해주는 이 빈곤층들을 위해서 그렇게 제공해주는 프로그램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결국 불체자들한테 그 음식이 가는 것 아니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화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불체자들 도와주는 이런 거는 좀 불합리하다, 이런 입장인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 쪽 입장에서는 이게 단순하게 그렇게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발생한 문제인데,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이런 불체자 같은 그런 그 고위험군에 있는 사람들도 케어를 해줘야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전체적으로 놓고 이야기하고 더 크게 봐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국지적으로 잘라서 신분 가지고 사람을 잘라서 이야기할 그런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이 서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협상이 좀 더뎌지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인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마치 민주당에서는 합의하려고 하는데 공화당에서는 합의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론몰이를 해가는 기사들이 나오는 것은 잘못된 기사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한편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저희가 지금 보는 부분은 어제 상원에서 미치 매코넬 상원의원이 이제 표결에 붙였죠. 5천억 달러 규모의 이 예산안을 표결에 붙였는데 부결됐습니다. 근데요, 표차가 찬성이 40표, 반대가 57표가 나왔습니다. 공화당이 53명이고 민주당이 47명인데, 공화당이 53명인데 이 찬성이 40표밖에 안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47명인데 찬성이 57표가 나왔다. 이 이야기는 공화당원들도 지금 민주당 쪽에 편을 들어줘서 반대표를 던졌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상원의원들, 공화당 상원의원들 중에서도 무조건 다 반대하는 게 아니라 경기부양법안을 합의하고 통과시키기를 원하는 상원의원들이 상당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백악관과 민주당 간의 합의만 이루어지면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연방 상원에 있는 공화당 상원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긍정적인 그런 신호들이 어제 또 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잘하면 이번 주말이면은 좀 경기부양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희가 좀 해보는 것이죠. 좀 기대해보고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30년 손맛,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제가 어제 보도해드릴 때 FBI가 왜 가만히 있느냐, 왜 말을 안 하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FBI가 바로 입을 열었습니다. 입을 열었는데 뭐라고 열었냐면, 입을 열지 않겠다라고 입을 열었습니다. 할 말이 없다는 거죠. 추가로 내놓을 증거도 없다, 정보도 없다. 그러면서 살짝 뒤로 숨었는데, 누구 뒤로 숨었느냐 하면은 존 래클리프 국가정보원장 뒤로 숨었습니다. 국가정보원에서 발표한 내용 이상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없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인데요. 국가정보원장이 얘기한 내용은요, 그냥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겁니다. 헌터 바이든의 노트북은 조작된 게 아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헌터 바이든의 노트북에서 나온 이메일이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말로도 좀 확대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더 자세히 밀고 들어가서 진짜냐, 그거 이메일 그 내용이 정말이냐, 이렇게 밀고 들어 확인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밀어붙이면 국가정보원에서는 뭐라고 답을 하냐면, 자세한 것은 FBI가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고 말을 돌립니다. 그런데 정작 FBI에서는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지금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서 이제 양표로 나뉜다는 겁니다. 보수 언론 쪽에서는 이것은 헌터 바이든의 노트북이 사실이라는, 그리고 그 이메일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결국에는 이 바이든 부자는 결국 직위를 이용해서, 부통령이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개인적인 사사로운
돈을 벌어들이고 또 그것을 비리를 막으려고 폭로되는 것을 막으려고 외국 국가 정상에게 국가 공무원을 해고하라는 그런 압박을 넣었던 그런 월권을 했던 그런 부패한 집안이다. 이제 이런 거로 이제 좀 밀고 가고 있는 것이고요. 진보 언론 쪽에서는 여전히 의혹을 계속 제기를 하는 것이죠. 이건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제 확실한 거는 아니다. 어떻게 확실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위험하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진보 언론 쪽에서는 또 그대로 또 그 논리를 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근데 어쨌든 지금 국가정보원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확실하게 러시아가 개입하지 않았다라는 것만큼은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 특별검사가 하나 만들어져서 수사를 하는 것이 사실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선거가 치러지기 전에 수사 결과가 나오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만 주고 그리고 결국에는 진실과는 다른 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군다나 FBI도 그렇고 법무부도 그렇고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그런 행동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이 지금 상황을 저희가 더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국가정보원이나 FBI 쪽에서 러시아의 개입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한 트럼프 캠프 측의 공세가 더 세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됩니다.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 지금 주문하세요. 배너앤프린트. 뉴스브리핑에 광고하시고 그 효과를 직접 확인하세요. 예,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조지아주의 선거판도 요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에 비해서 살짝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와는 달리 연방 상원 선거는 얘기가 좀 다르더라는 거죠. 연방 상원 선거는 역시 그 공화당 측이 좀 유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민주당 쪽이 지금 치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폴스터라는 데에서 여론조사한 결과를 제시를 했는데 데이빗 퍼듀 상원의원이 43%의 지지율을 보였답니다. 존 오소프 후보도 똑같이 43%로 나왔습니다. 동률을 이룬 것인데 이게 지난주에는요. 퍼듀 후보 같은 경우에는 41%였었고 존 오소프 같은 경우에는 37%였습니다. 그러니까 37%에서 43%로 무려 6%나 급성장을 한 셈이고요. 오소프 후보는. 대신에 데이빗 퍼듀 같은 경우에는 41%에서 43%로 2%만 올라간 그런 상황인 것이죠. 부동층이 줄어들면서 퍼듀보다는 오소프를 선택한 사람이 더 많았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좀 앞으로 그러면은 좀 시간이 진행이 되면서 오소프한테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퍼듀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다 좋았다가 큰 실수를 단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가 뭐냐면은 카멀라 해리스 그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 이 민주당 부통령 후보를 갖다가 이름을 카멀라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발음을 했죠. 그래가지고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민주당으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았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되는 이게 마치 그 이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이 더군다나 카멀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시안계의 아프리칸 아메리칸 혈통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런 유색인종의 여성이다 보니까 더 모욕감을 줄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돼서 이게 지금 데이빗 퍼듀한테는 굉장히 나쁘게 작용을 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더 힐이라는 의회 전문지에서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역의 아틀란타의 지역의 가장 유력한 AJC라는 일간지에서 분석한 이야기는 전혀 다릅니다. 중국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중국이라는 얘기가 나왔느냐? 퍼듀 상원의원이 이 오소프 후보가 중국 정부로부터 돈을 받았다. 이런 공격을 했습니다. 이 네거티브 광고를 한 건데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오소프 후보는 원래 직업이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이 다큐멘터리를 해외에 판매를 하는데 수출 계약한 회사 중에 홍콩에 있는 회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홍콩 회사랑 계약한 것을 가지고 중국 정부로부터 돈을 받았다라고 데이빗 퍼듀 쪽에서 쏘아붙인 것이죠. 이게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은 건데 그것이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 중국에 대한 이슈는 지금 조지아주 연방 상원 선거에서 아주 큰 이슈로 지금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또 다른 상원 선거 자리, 지금
래플러하고 그다음에 더그 콜린스 그리고 라파엘 워녹 이렇게 세 명이 지금 선두 그룹에서 3파전을 벌이고 있는 또 다른 상원 선거에서도 이 중국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공격을 받고 있는 게 바로 래플러 의원인데 민주당의 워녹 후보가 지금 독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1등으로 좀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2등에 지금 래플러 의원, 3등에 지금 더그 콜린스 의원이 3등을 달리고 2등하고 3등이 둘 다 똑같은 공화당입니다. 둘이 서로 지금 굉장히 치고받고 싸우는 중이죠. 이 둘이 싸우는 사이에 민주당이 지금 1등으로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공화당 후보들 간에 서로 싸움에 이 중국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바로 콜린스 의원의 3등을 달리고 있는 콜린스 의원이 이 래플러 의원한테 중국 관련서를 이제 이야기하게 된 것이죠. 래플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성공한 사업가, 여성 사업가인데 남편도 마찬가지로 지금 사업가입니다. 근데 이 남편이 가지고 있는 회사 중에서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라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금융회사죠. 근데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소유하고 있는 주식 중에 뉴욕 증권거래소에 지금 상장이 돼 있는 중국 회사들을 한 10개 정도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거들어서 이야기 나온 것이 래플러 의원 집 현관에 이 마오쩌둥 모택동의 이 초상화가 현관에 걸려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소셜미디어에서 사진에서 봤다고 하면서 갑자기 이 얘기를 탁 꺼내는 그 초상화가 뭐 5만 분이 넘는 그 그림이라고 하는데 근데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반중국에 대한 감성, 이 반중 감정을 호소하는 그런 지금 네거티브 전략들을 지금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공화당 쪽의 후보들이 그런 전략들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참 이게 너무나 한심한 게요. 모든 걸 다 반중으로 이야기하면 다 먹힐 거라고 생각하는 것 참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걸 지금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항하는 거는 이런 게 아닙니다. 중국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던 가장 큰 거 뭡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이 전 세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 세계에 퍼뜨리게 제대로 조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이야기는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그 WHO 국제보건기구에 중국의 참여가 더 지금보다 커져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그만큼 상응하는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국제사회를 위해서. 그것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이거는 굳이 뭐 공화당이다 민주당이랑 이런 거를 떠나서 당연히 국제사회에서 누구나 다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강조하려고 일부러 이제 중국 바이러스라는 이야기를 우한 바이러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인데 그거를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랑 반공주의 해가지고 중국 반대한다 이런 거랑은 얘기가 좀 다른 겁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반대한다라는 또 하나의 핵심 키가 뭐냐면 국가 안보인데요. 지금 화웨이나 틱톡이나 이런 그 중국의 기업들을 미국 내에서 활동하는 걸 금지하는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는요. 국가 안보와 관련되어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회사들이 결국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나 혹은 미국에 살고 있는 미국민들의 개인 정보들을 직접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미국민들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런 정보, 이메일 주소 이런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틱톡이라는 회사가. 화웨이라는 회사, 미국에 있는 모든 기업들의 네트워크 중간에 다 허브들을 갖다 연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몰웨어 하나만 심어놓으면은 전부 다 뚫고 들어갈 수 있고 감청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국을 반대하는 것들을 중국에 대해서 대항하려고 했던 것들은 이런 이유들이 명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명분이 있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집안에다가 모택동 사진을 걸어놨다라는 게 그게 무슨 이야기할 거리가 되냐 이거죠. 그리고 중국 기업에 투자해가지고 돈을 버는 게 그게 또 무슨 이야기거리가 되냐 이거죠. 또 홍콩에 있는 기업에다가 미국에서 만든 다큐멘터리 팔아서 돈 번 게 그게 무슨 지적할 거리가 되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헛다리를 짚어도 너무 잘못 짚었다는 겁니다. 이 공화당 내에서 중국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는 좀 신중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특히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요.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긴밀합니다. 중국은 조지아주의 수입 1위 국가고요.
또 조지아주의 상품을 내다 파는 수출 국가로는 4위 국가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교역이 활발한 국가이고 중국 기업이 조지아주에만요 100개가 넘습니다. 이미 100개를 돌파한 게 지난 2018년에 100개 기업을 돌파를 합니다. 그리고 뭐 5천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지금 중국 기업들이 조지아주에서만 채용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도 지금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못 갔지만은 매년 이 조지아주의 경제개발단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을 해서 또 새로운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한 활동들을 좀 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이 조지아주 간의 관계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사바나 항만 같은 경우에도 중국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이 사바나 항구에 굉장히 큰 배가 올 수 있도록 땅을 다 파내는, 그리고 이제 그 사바나 강도 다 깊이를 더 깊게 만드는 공사를 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결국에는 중국하고 또 관련이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지아주 경제에 굉장히 영향을 주는 그런 사안들인데, 근데 무작정 지금 중국을 갖다 때려대면은 그러면 다 되는 식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는 곤란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바로 역풍이 되는 것입니다. 조지아주의 특히 메트로 애틀란타 지역에만 중국계 미국인들이 한 15만 명 정도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희가 얼마 전에 보도해드렸습니다마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로 지금 미국 내에서 아시안계에 대한 증오 범죄가 같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 타겟이 되는 아시안들이 바로 중국계 아시안들입니다. 중국계가 지금 받는 증오 범죄가 무려 40%를 넘는다.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이거 2등이 한국입니다. 2등이 한국계인데 15%가 한국계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웃지 못할 이유인데요. 한국 사람하고 중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들이 구분을 못 해가지고 한국계가 지금 증오범죄 타겟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저희가 지금 긴장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미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 타부시하거나, 이거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 좀 증오범죄를 저지른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 한국계 미국인들이 그냥 넋놓고 쳐다볼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공화당 쪽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한다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지금 날아가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지금 조지아주 상원선거에서는 그 역풍을 맞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지금 민주당 쪽의 상원 후보들이 지금 또 표를 더 모아가고 있다. 이런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